10분 됐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요거는 일단 그 법의 역사를 봤을 때,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만들었고, 시기적으로. 요 법을 만들어서 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해줬죠? 근데 상가도 임차인들이 장사를 하시잖아요. 영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뺏겨서 만든 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죠. 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도 결국 임차인의 대항력, 그리고 보증금을 받기 위한 우선 변제권. 그리고 또 뭐도 있겠어요? 최우선 변제권. 맞아요. 또 뭐도 있겠어요? 임차권? 등기. 그쵸? 맞아요. 등기, 명령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상가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택에는 최단 기간 2년 보장해줬죠? 상가도 마찬가지로 최단기 규정이 있어요. 1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택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법의 구조 자체가 완전 그냥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는 그냥 거저 먹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상가에서는 주택에 있는 제도 없는 제도 바로 그거죠. 주택에 없는 제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 하지 말고 없는 걸 하시라고. 없는 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재정 목적, 뭐 국민 경제생활 안정 보장, 뭐 좋은 말이다, 그죠? 예. 자, 그 밑에 적용 범위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민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취득했었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려면은 사업자 등록 대상되는 건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판단 기준, 실제 용도, 그쵸? 니은에 보시면은 보관 제조와 같은 사실 행위하고 영리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영리 활동을 함께 했다는 건 영업을 한 거란 뜻이죠. 그러면 이제 상임법 적용 대상이에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똑같습니다. 4번까지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오른쪽에 02번에 인적 적용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인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법인도 뭐가 있어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갖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에는 없는 제도가 뭐가 있냐? 자, 첫째, 주택에는 없는 제도, 첫째, 환산보증금이요.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상가에만 있어요. 환산보증금. 자, 그리고 상가에만 있는 제도 두 번째가 권리금이에요. 이 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가에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상가는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03번에 환산보증금 나오거든요. 자,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은 2조,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죠. 괄호 무시하고 읽었을 때. 다만 14조 2에 따른 임대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돼 있죠. 그렇지 않으니까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기준 금액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 금액을 두고 있다. 기준 금액. 그 기준 금액이 서울시 기준 얼마죠?
9억이에요. 서울시 9억이에요. 그죠? 그리고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력 얼마죠? 6억 9천, 6억 9천, 6억 9천. 그러니까 이 출제하는 양반들이 이때까지 항상 서울만 내다가, 이 나쁜 놈들 서울만 내다가 작년에 과밀억제권적 냈어요. 이 나쁜 놈들. 세종시로 출제했어요. 시험. 나쁜 놈들이. 그죠? 그래도 재수 없으면 우리 시험 때 광역시가 나오는 거죠. 재수 없으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어쨌든 기준은 그렇습니다. 서울시 기준 9억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액을 산출했을 때 서울시에서 장사하시는 상가 임차인이 환산 보증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10억이에요. 그럼 상인법으로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보호 받으려면 얼마 이하여야 돼? 9억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보증금에다가 차임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차임을 더할 때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곱하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곱하기 먼저 하고 더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서울인데, 자, 서울로 나왔어요. 자, 서울시 기준인데 보증금이 5억이고 차임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럼 이 경우는 상인법으로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겠죠? 왜냐면 5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5억 되죠? 그럼 이제 이 합치면 10억이잖아요. 그럼 이건 10억짜리 세입자이기 때문에 상인법 기준 초과돼갖고 보호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금액,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 이하일 때, 이하일 때 상인법으로 보호받는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초과해 버렸다면 이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되죠? 근데 초과하더라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공부가 힘들잖아요. 예외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첫 번째가 대항력이거든요. 대항력.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이 9억짜리 임차인이든 10억짜리 임차인이든 대항력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상가 주인이 막 바뀌어가지고 야 나가 라고 했을 때 저 10억짜리 임차인인데요? 그래? 그럼 너 대항력 없으니까 나가. 이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인정해 주자고? 요거는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두 번째, 갱신 요구권도 인정해 줘요.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몇 년 동안 영업할 수 있게? 최대 몇 년 동안? 최대 10년 동안. 최대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것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10억짜리 임차인이라고 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상가 임대차의 근본이니까 요거는 적용시켜주자고. 그리고 또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권리금이라는 거예요. 권리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예외 규정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206페이지 와보세요. 206페이지에 자, 기역에 보시면은 대항력, 니은의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리을의 권리금 있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 자, 디귿에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 청구하는 건 통상적인 민법상의 임대차로 보더라도 증감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월세로 올리든 내리든 청구할 수 있어야죠. 미음 보세요. 미음. 차임이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해지해서 내보내야 되겠죠? 이것도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상가는 참고로 3기 연체하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3번 연체하는. 주택은 몇 번 연체했을 때? 주택은 2기였죠? 상가는 몇 번? 3기. 왜 3기죠? 상가라서 3기에 3기. 그리고 비읍에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작성 규정도 초과해도 적용시켜줄게. 그리고 작년에 신설됐었던 11조의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입니다. 자, 11조 2 이게 신설된 규정인데요. 보게 되면 임차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 젠장 코로나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집합 제한이 걸린 거예요. 식당 하시는 분들 집합 제한 걸렸죠? 그리고 영업 못하게 금지 조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몇 개월 이상 받으셨어요? 3개월 동안 젠장 장사를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경제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고요. 폐업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신설된 규정이에요. 그죠? 예. 요게 이제 그 시중의 책에는 이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책을 새로 쓸 때 이렇게 법을 확인하고 써야 되는데 그냥 작년 거 그대로 쓰니까 이 바보들. 이 규정 없죠. 근데 저는 넣어놨죠? 저는 항상 확인한 사람이니까. 그죠? 항상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법을 확인하거든요. 신설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리고 2항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 받았죠? 3개월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규정도 아무리 내가 판사님 10억짜리 임차인이라고 해도 장사 안 돼서 폐업했으니까 지금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적용시켜 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이것들은 기준금액하고 상관없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지금 동그라미 2번 단락에 기준금액을 초과해 버렸을 때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열거를 해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죠. 10억짜리 임차인은 우선 변제 못 받아요. 이거 헷갈리기 쉽죠? 10억짜리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할 수 없고요. 최단기 1년 보장도 못 받고요. 최우선 변제도 못 받아요. 자, 이제 밑으로 대항력.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상가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지금 3조의 밑에 1항 보게 되면은 임대차가 그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 인도 받고 그 밑에 줄 사업자 등록 뭐하면?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 신청 어디 가서 하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나왔어요? 신청만 했어요? 신청만 했죠? 그럼 대항력 취득입니다. 신청만 하면. 신청을 빼먹지 마세요. 자, 오른쪽 02번입니다. 우선 변제. 자, 우선 변제권 가지려면 5조 지금 첫째 줄에 나오듯이 역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뭐를 받으면? 확정일자. 대항요건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 똑같습니다. 구조가. 양괄호 2번에 보증금 수령. 이거 주택하고 똑같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 수령할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받을 때. 자, 경매 특례.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경매 신청할 때. 장사 접고 경매 신청, 장사하면서 경매 신청. 장사하면서.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겠다.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장사하면서 경매 넣습니다. 자, 내려가 밑에 03번에 최우선 면제 나오죠?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뒤로 넘겨보세요. 물론 숫자는 달라요. 208페이지에 그 기준 금액 액수들이 있겠죠? 이 숫자는 주택하고 다르지만 그 구조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최우선 변제 상가의 숫자를 시험에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상가에서 외울 숫자는 요겁니다. 요거. 아까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있죠? 요 정도는 외워두세요. 서울시 얼마? 서울시 9억. 그리고 작년에 요 과밀억제권요. 세종시 젠장 세종시 나왔습니다. 작년에. 아, 이 나쁜 놈들. 완전 배신감 들었어요. 6억 9천입니다. 이거. 광역시 얼마죠? 5억 4천. 광역시 5억 4천이. 그죠? 나올 수도 있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208페이지에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나와 있죠? 완전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따로 볼 거 없고, 자, 오른쪽 제4절 기간입니다. 주택은 최단기 2년이었죠? 상가는 1년이다라는 것만 달라요. 그리고 밑에 법정갱신도 숫자만 다르죠.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0조를 보게 되면은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몇 월 전까지 1개월이라고 돼 있죠. 주택은 2개월이었어요. 근데 상가는 1개월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법정갱신 됐을 때의 그 기간 1년으로 연장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요.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 임대차의 근본이었어요. 상가 임대차 근본. 예, 근본이었는데 요게 이제 주택에다가 끌고 들어온 거죠. 상가 임차인이 장사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3년을 했거든요. 3년을. 3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식당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완전 사시는 거 퇴근도 안 하시고 완전히 그냥 예. 우리 상가에 가면 그 저기 스시집이 있거든요. 퇴근을 안 해요, 그 양반이. 제가 새벽에 작업하다가 잠깐 나왔거든요. 새벽 3시에 뭐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출근하러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또 장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다음 날 되니까 사람이 또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보니까 안에서 자고 있어요. 예? 퇴근도 안 하고 계속 식당에서 이렇게. 그럼 이분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셨거든요. 예?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장사 잘 되죠. 장사 잘 될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죠. 나가라고. 그럴 수 있죠. 나가라. 나가면 억울하죠. 내가 지금 이제 계약을 시작하고 1년, 2년, 3년 이제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손익분기 좀 넘겨보려고 하는데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상가 임차인은 기간 만료 몇 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몇 월 전까지? 1월 전 사이. 그때 요 시점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 못해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갱신 요구 들어갔으니까 계약은 연장돼야 되는 거죠? 몇 년으로 연장된다? 1년 연장돼요. 1년. 1년 연장돼서 4년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씩 연장이 돼요. 한 번에 10년으로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연장돼요. 1년. 그럼 갑은 또 뭐라 그래요? 네? 기간 만료 6개월 전, 1개월 전 사이에 갑은 또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러죠. 갑은 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갑이 나가라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라고 안 하면 법정갱신돼요. 맞아요. 법정갱신되면은 임대인 싫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계속 이때 나가라고요. 갑이 나가라. 그러면 을은 뭐라 그래요? 갱신 요구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럼 또 연장되겠죠? 이렇게 연장돼요. 또 이렇게. 몇 년 연장? 1년 연장돼. 이렇게. 또 나가라 하겠죠. 6개월 전, 1개월 전. 또 그러겠지. 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매년 인사하듯이 나가세요. 그러면은 갱신 요구할게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쭉 하시다가 결국에 10년째가 됐을 때는 여기서 10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제외해서 최초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10년째가 됐죠. 10년 채웠죠. 이제 요때가 됐을 때는
6개월 전, 1개월 전이 됐더라도 더 이상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죠, 그 말. 자, 그래서 일단 10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을 못하고 갱신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반대해서 가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도 돼요? 돼요. 그 말이죠. 그 정당한 사유가 8개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8개 있죠? 거기에 해당되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자, 밑에 범위와 효력. 자, 10조 밑에 2항에 보시면은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다 포함해서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가능합니다. 사망 내려갑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걸로 보는데요. 다만 차임이나 보증금 있죠? 이거 증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10년 동안 계속 월세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요.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월세를 좀 올려도 되겠다 싶은 상황이라면은 증액시킬 수도 있다 없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네. 자, 밑에 양과로 3번이요. 거절 사유. 10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경우에는 임차인 쪽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했죠.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사유가 몇 가지가 있죠, 지금? 8가지. 1부터 8까지 있죠? 자, 1호. 임차인이 연체했을 경우입니다. 3번을 연체했어요. 3번을 연체했으면 갱신을 요구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셔야죠. 양심적으로. 그죠?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이 나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2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에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나가라고 하고요. 3호는 합의했잖아요. 제가 좀 굵게 표시해놨죠? 이 단어를 잘 보세요. 굵게 표시해놓은 부분. 자, 그리고 4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안 받고 전부나 일부를 전대차했죠? 무단전대차한 거잖아요. 무단전대차한 거니까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갱신 안 들어줍니다. 그럼 무단으로 만약에 임차권 양도했으면 무단 양도했어요? 그때는 쫓아내 못 쫓아내?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예? 얘가 만약에 무단으로 전대차를 했어요. 무단 전대차 했죠? 무단 전대차 해놓고 양심 없이 갱신 요구해요. 갱신 요구해요? 그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죠. 무단 전대차 해놓고 뭐 갱신해달라고? 이 나쁜 놈. 거절할 수 있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다음에 무단 양도했죠? 양도해놓고 양심 없이 갱신 요구해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어요. 갱신해줘야 돼요. 왜 갱신해줘야 돼요? 여기 없어서. 에? 여기는 양도가 없잖아요. 양도가 없고 뭐만 있어요? 전대만 있잖아. 전대만. 그러니까 무단 전대차는 거절 사유가 맞아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맞아요. 무단 전대차는요. 근데 무단 양도했죠. 무단 양도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다, 거절 사유가 아니다. 무단 양도는 아니라고요. 거절 사유가. 임대인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임대인은 뭐 하면 되죠? 이 경우에? 그냥 해지하면 돼요. 그냥 해지해서 내보내면 되죠? 나가 그냥 해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무단 양도는 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 아니라고요. 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 무단 양도입니다. 무단 전대차입니다. 무단 전대차인 거라고요. 시험에서 무단 양도로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죠? 그래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출제한 사람 그렇게 낼 것 같은데 왜 안 내지 바보들이? 제가 알려드렸죠. 이제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5호 내려갑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켜버렸어요. 기둥을 다 파손시켜버렸어요. 고의중과실로. 벽을 무너뜨려버렸어요. 나가라는 거죠. 이때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줄치세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에다가 줄치시고요. 중대한 과실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경미한 과실로 나왔어요. 이러면 갱신 요구 거절 사유다, 거절 사유 아니다. 아니죠. 경미한 과실은 아니죠. 과실이 경미해야 돼요, 중대해야 돼요? 중대해야 돼요. 거절당하려면. 그럼 시험에서 과실로 목적물을 망가뜨렸다.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왜 거절할 수 없죠? 중대한이 빠져서. 그죠? 과실이라고만 나와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6호 임차한 건물의 전부 일부가 멸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임대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죠. 다 고쳐야 되는데 이제. 자, 7호 내려갑니다.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 여기서 목은 가, 나, 다를 말해요. 이 가, 목, 나, 목, 다,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8호 내려갑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했거나 임대차 존속하기 어려운 뭔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8가지입니다. 8가지.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죠?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규정을 그대로 주택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가봅시다. 주택으로.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자 201페이지. 201페이지 와보시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보이죠? 똑같잖아요. 완전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냐? 1호가 달라요. 상가는 3기였는데 주택은 2기라는 것만 달라요. 그리고 8호가 달라요. 이 8호는 주택에 없는 거예요. 이건 주택에만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내가 실제 거주할 거니까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가는 그런 거 없어요. 상가는 내가 장사할 거니까 나가. 그거는 나쁜 놈이잖아요. 상가는 그런 거 없어요. 주택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 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 할 수 있어요. 주택은 계약갱신 요구권 몇 번? 한 번. 1회. 1회라는 거지, 1회. 그죠? 근데 상가는 몇 번 할 수 있어요? 9번 할 수 있죠? 아니라 10년이요. 이건 횟수가 아니라 10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몇 번이 될지는 모르죠. 네, 10년 안에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자, 요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권리금으로 가봅니다. 211페이지 권리금. 자, 권리금은 먼저 개념부터 보게 되면은 10조의 3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죠. 이게 다 권리금으로 받는 것들이죠. 엄청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이외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권리금이라는 겁니다. 권리금은 통상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을 때 여기서 얘가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할 거죠. 그럼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이제 끝내고 여기 이제 장사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니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죠. 신규 세입자가. 그럼 신규 임차인 들어오시니까 이 새로 장사하러 들어오시는 요 분한테 기존 원래 예전 세입자가 받는 게 권리금인 거죠.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은 기존의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 둘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약이라고요? 권리금 계약이라고요. 권리금 계약.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 레시피 같은 것들 이렇게 알려줘야죠. 이렇게. 맞나요? 근데 여기서 권리금 계약이 돼서 권리금을 받으려면 일단 병의 입장에서는 갑하고 임대차가 돼야 돼요. 갑이 상가 주인이니까 갑하고 임대차 계약이 문제없이 성사가 돼야 을한테 권리금 줄 거죠? 을도 권리금 받을 거 아니에요. 백날 첫날 너네끼리 권리금 계약해봤자 갑하고 임대차를 못하면 병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권리금을 얘가 을이 지금 한 1억 받는데요. 1억. 권리금 1억 받는다 그러면은 계속 갑이 기웃거린다고요. 갑이 왜 기웃거리죠? 뭐 젠장 내가 좀 받을 거 좀 없나 싶어서 기웃거린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챙기려고 배 아프니까 자기가 챙기려고 괜히 임대차 하면서 딴지 거신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방해를 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밑에 양과로 읽으면 방해금지입니다. 10조에 3입니다.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방해하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요. 그죠? 다만 10조 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10조 1항이 어디에 있죠? 10조 1항 어디 있어요? 10조 1항. 예?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보이세요? 왼쪽에 10조 1항에 있는 것들이 요게 바로 갱신요구 거절 사유들이잖아요. 그죠? 요런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뭔 말이죠? 방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방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방해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요 10조 1항 요 갱신요구 거절 사유 중 어느 한 가지가 해당됐을 때는 권리금 받는 거를 좀 회방을 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쫓아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일단 1호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1호.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요구하는 거. 자, 혹은 그 밑에 줄에 권리금을 수수하는 거.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자, 혹은 2호에서처럼 임차인에게 굵은 글씨 부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 방해하시는 거. 자, 3호 같은 경우는 둘째 줄 끝에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딴지 거는 거잖아요, 괜히. 자, 그리고 4호 같은 경우는 별 이유도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거. 이런 게 다 대표적인 방해 행위들이고 하지 마시라고요. 다음 페이지요. 212페이지요. 양괄호 3번에 보시면 손해배상이라고 돼 있죠. 10조의 4를 보게 되면은 임대인이 이런 1항을 위반해가지고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해가 생겼죠? 임차인한테 손해가 생겼다는 거죠. 네가 지금 갑이 병하고 임대차 계약인데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여기서 괜히 딴지 걸면서 이 나쁜 놈이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권리금 1억을 주기로 했다가 죄송합니다. 빠이빠이 가버렸다고요. 그럼 을은 열받죠? 손해가 생겼다고요. 그럼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인 상대로요. 요 내용입니다. 자, 이때 4항 밑에 내려가시면은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하셔야 됩니다. 3년 내로. 왜 3년이겠어요? 상가라서. 그죠? 그래서 3년인 거죠. 3년. 자, 위에 양괄호 2번에 나오는 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거부하는 거죠? 신규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요? 계약을 거절해요? 거절해요. 이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유. 자력이 없어요. 누가 자력이 없어요? 저 병이 자력이 없어, 자력이. 저 병이 개털이죠?
그럼 계약을 해요, 거절해요? 너 보증금 있니? 너 보증금 있어, 보증금? 야, 보증금 3억이야.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자력이 없어요, 선생님. 개털이. 네가 자력이 없으니까 임대차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죠. 자력이 없는데. 두 번째,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요. 저 병이 진짜 말 안 듣게 생겼어요. 의무 위반 우려가 보이죠? 그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호, 이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병은 누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었죠? 을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었죠? 근데 지금 4호에서 말하는 건 누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얘가 을이 권리금을 받으셨다고요. 갑이 얘를 데리고 왔는데 을이 권리금 주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받으셨다고요. 그럼 갑은 정하고 임대차 계약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권리금도 받으셨잖아요. 5천만 원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을은 나가셔야 되는 거죠? 권리금 받으셨잖아요. 근데 병이 나타나서 이 바보야, 나는 1억 주려고 했지롱,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을이 병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에? 을이 병 데리고 와가지고 갑한테 야, 너 얘랑 임대차 하지 마. 얘랑 하지 말고 누구랑 하라고? 이 병이랑 하라고, 병이랑.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럼 갑이 해요, 거절해요? 거절하는 거죠. 그게 4호죠, 4호. 자, 오른쪽이요. 기타 차임 증감 청구권.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증액할 때 제한 있죠? 즉 1항에서 넷째 줄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 100분의 5라고 돼 있죠? 이게 5%예요. 5%.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나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죠. 연 5%입니다. 자, 그리고 02번 내려갑니다. 차임 연체와 해지 10조의 8이죠. 3기를 연체하시면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별법을 다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총칙으로 갑니다. 민법 총칙으로 가세요. 1페이지. 맨 앞으로 오세요. 1페이지. 목차부터 볼까요? 목차 보세요. 목차. 한 장 앞으로 지금 목차가 나오거든요. 목차에서 지금 민법이 총 몇 부분으로 돼 있죠? 지금? 네? 민법이 민사특별법이 총 몇 파트로 돼 있어요? 4파트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네, 1편부터 4편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편 민법 총칙, 2편 물권법, 3편 계약법, 4편 민사특별법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단 먼저 이 민법 총칙 있죠? 여기서 10문제 나와요. 10문제. 10개 나와요. 10개. 그리고 물권법에서 14문제 나와요. 14문제. 물권법 많이 나오죠? 근데 그만큼 양도 많아요. 자, 그리고 계약법, 얘가 효자예요. 10문제. 계약법은 양도 얼마 안 되는 놈이 많이 나와요. 얘가 완전 효자죠. 효자. 계약법 10문제. 자, 그리고 민사특별법 6문제. 이렇게 40문제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40문제. 자, 우리는 민법 총칙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자, 민법 총칙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총 6부분이 나오는데, 자, 권리 변동부터 시작해서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이죠. 자, 권리 변동부터 볼 겁니다. 2페이지. 자, 민법이라는 것부터 먼저 개념이 나오는데,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 관계라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은 사법이에요. 사법의 반대말이 뭐죠? 공법이죠? 공법이 아니고 사법이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죠, 민법이. 그죠? 공법 재미없잖아요. 그죠? 공법은 재미가 없죠. 국가와의 관계, 수직 관계니까 재미가 없죠. 사법이 재밌죠? 맨날 싸우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민법이 일반법이라면은 다른 법률들 있죠?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가담법, 집권법, 실명법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죠. 특별법. 네, 그 점에서 개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실체법입니다. 참고로 공시법은 절차법이에요. 특히나 등기법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니까 절차법이고,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민법의 법원이요. 이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분쟁 해결 기준을 말하는 건데, 자, 민법 제1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따라서 판단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로 판단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네, 1조 안에 있는 단어로 답하세요. 첫 번째 기준이 뭐라는 거죠? 법률이라는 거예요. 민사에서 분쟁 생기면 법률로 가장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판단해야 되죠. 근데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없을 수 있죠.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해요? 관습법으로. 그 지역에 존재하는 관습법이 있으면 그 관습법으로 판단하시고, 관습법도 없을 수 있죠. 그럼 뭘로 판단해요? 조리. 이 조리라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이걸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신의성실의 원칙.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시작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게 판사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게 판사의 역할이죠. 근데 판사님이 판결 때릴 때 일단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법률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죠. 법률을. 이거를 첫 번째 기준으로. 법을 찾는 거죠. 찾았는데 법률이 없죠. 그럼 관습법 찾아야죠, 판사님. 근데 법률에도 이 해결 기준이 없고 관습법에도 해결 기준이 없어요. 그럼 판사님이 법에 기준이 없으니까 나 판결 안 때릴래, 나 집에 갈게 하면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 판결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결국에는 뭘 가지고 판결하시라고? 상식적으로. 네 재량에 따라. 에? 당신 양심에 따라서 판결 때리시라고요, 판사님. 그죠? 그게 당신 존재 이유잖아요. 판결 내리시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 조리를 통해서 판결 내려집니다. 자, 밑에 02번의 권리 변동의 체계 보이죠?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